살. 그놈의 살. 제대로 빼는 방법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적인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살 빼는 가장 강력한 3가지 방법을 공개합니다. 1번. 시간을 제한해서 먹어라. 우리의 몸은 24시간 순환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하루에 규칙적으로 섭취주기, 동화주기, 배출주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즉, 우리는 하루 단위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의 일부를 흡수하고 사용하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거합니다. 이 세 주기는 어느 정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하나는 하루의 특정 시간 동안에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우리는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으로 구분하는 식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널리 알려진 16대8 간헐적 단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감량하기 위해선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독성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만을 벗어나기 위해선 독성 노폐물을 배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출 주기를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니 날씬한 몸매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저녁 8시 이후에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2번.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지구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의 70%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는 수분인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몸에 수분이 왜 중요할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분은 음식에 있는 영양분들을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과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자라나는 음식들을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수분 함량이 아주 높은 음식은 세상에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과일과 채소입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 필요한 이 모든 영양분들은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수분에 의해 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모든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또한 수분은 몸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고 해독 작용을 수행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바로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독소가 배출되고 감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몸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몸의 노폐물을 정화시키고 해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분들은 생각하시겠죠. 나는 하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걸? 하지만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면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으로 운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는 맛이 좋은지만 생각한다면 몸을 세척하거나 독소를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혀끝이 좋아하는 음식만 찾아 먹으면 독소가 쌓이고 살이 찝니다. 그렇다고 음식을 즐기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맛 좋은 음식을 먹되 몸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먹자란 말입니다. 즉,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 과일과 채소를 70%, 농축된 음식은 30%의 비율로 식단 개념을 갖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 음식을 섞어 먹지 말라. 소는 어제도 오늘도 풀을 먹고 사자 역시 어제도 오늘도 고기를 먹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천만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소가 하루아침에 고기와 풀을 섞은 다음 스파게티, 햄버거, 핫도그를 섞어 먹으면 소의 몸이 적응할 수 있을까요? 또 사자가 갑자기 고기에다가 풀을 섞은 다음
오렌지 주스와 피자와 치킨을 섞어 먹는다면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진화 과정 400만 년을 놓고 보았을 때 식탁 위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10,000년 전부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류가 식탁 위에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먹기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의 과정 중 무려 40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400만 년 동안 동굴이나 초막에서 과일이나 나무의 열매 등 한두 가지의 음식을 먹던 인류가 어느 날 갑자기 온갖 음식을 마구 위장에 구겨넣게 되었단 말입니다. 과연 인간의 몸은 적응해낼 수 있을까요? 저자가 설명하는 자연위생학에서의 음식 배합의 원리는 우리의 몸은 위에서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동시에 소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농축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농축되었단 말은 가공처리나 요리를 통해 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일과 채소가 아닌 모든 음식은 농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위는 과일과 채소가 아닌 모든 음식은 동시에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과일을 먹을 땐 과일만 먹고 탄수화물을 먹을 땐 탄수화물만 먹고 단백질을 섭취할 땐 딱 한 가지의 단백질만 선택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할 때 여러 가지 채소와 함께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정말 이렇게 단순한 원리로 우리 몸에 독성 노폐물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저절로 살이 빠집니다. 또한 음식들이 몸속에서 부패되지도 발효되지도 않기 때문에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최대한도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배출 주기를 지키고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고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다면 이제 각종 미디어에서 말하는 다이어트엔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라는 음식들, 세상에 넘쳐나는 다이어트 광고 제품들과 약들에 더 이상 돈 낭비를 하지 않으셔도 확실하게 제대로 건강하게 살을 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떻게 식단을 구성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으신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입문자, 중급자, 상급자, 유지어터 버전까지 완벽하게 구성된 식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식단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